안녕하세요.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. 오늘은 시간 표현 중에서 영어에서 사용되는 minute과 second 발음을 살펴볼 것입니다. 이 두 개의 발음이 왜 어떻게 생겼고, 오늘날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두 번째의 뜻을 나타내는 second와 초를 나타내는 second가 과연 다른 소리인지,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. 제가 잠깐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비싼 거냐고 물어요. 아이고, 시간만 맞으면 됐죠. 근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. 자, 시간 표현을 할 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도 어, 제가 시골에 갔으면 꼭 시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 정도 걸리고 그러면은 시간을 제가 물어봤잖아요. 그러면 1시간 30분 59초 걸려. 뭐 이런 표현은 안 합니다. 에이, 한나절 정도 걸려. 그러니까 오전 중에 후딱 갔다 올 수 있어.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. 농경시대, 역사상의 농경시대를 살펴보면 그 시기의 언어 표현은 오전, 오후, 이 오전과 오후 이 정도의 시간 혹은 해질녘, 점심때, 낮, 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드디어 시간, 시계를 발견이 아닙니다. 발명하게 되었죠. 시계를 발명하면서 시간 표현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. 어원상으로 미닛이라는 게 첫 번째로 작게, 미니 이런 표현 알죠? 작게 나눈 거예요. 한번 쪼갰습니다. 그게 바로 분을 뜻하는 미닛 발음이 되었습니다.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. 이 12개의 시간은 우리말에서는 한자어에서 나온 24시간이 있습니다. 이 24시간이 12개로 나눕니다. 왜 12개로 숫자를 표현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쓸데없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발견한 게 바로 여기에요, 여기. 손가락. 네. 여러분들이 손가락 마디를 보면,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. 이렇게. 보면 몇 마디가 있냐면은, 손가락 4개의 마디에는 3개씩 있습니다. 물론 이쪽에도 있긴 하지만, 여기는 2개밖에 없어요. 신기하죠? 여기 마디가 이쪽에는 2개, 이쪽에는 3개씩 있습니다. 자, 마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시간과 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안 세는 사람이 있어. 열, 열하나, 열두.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우리의 숫자,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하겠지만,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단위라든가 시간의 기준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런 기준으로 나눕니다. 12개. 그래서 우리는 12시까지 보통을 해요. 그러면 12칸으로 24를 나누면은 24 나누기 12는 2. 이걸 2시간 단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세밀하게 나눈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한자 표현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딱 맞네요. 자,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축인묘 진사 오오오오오오오 이 오오 이 오자 앞쪽에 있으면은 오전 뒤쪽에 있으면 오후가 됩니다.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AM, PM을 이야기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좀 더 나눴죠. 12로. 그래서 이건 2시간 단위로 24시간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. 하필이면 또 시간 기준이 지금의 시간 기준으로 자시가 몇 시냐면은 밤 11시에 시작을 합니다. 자, 오전, 오후의 개념 이해하셨죠? 오자가 바로 한자어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띠로 가죠. 우리말로는 쥐, 소, 어디죠? 범, 호랑이. 이렇게 시간과 동물을 매치시킵니다. 그래서 이 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오전, 오후 뭐 이거 할 때
자, 그런데 시계로, 기계적인 시계로 이제 360도인 이 시계를 12로 나눕니다. 그래서 12시로 표현을 하죠. 시간으로 나눴지만 좀 더 나눠보자 하는 게 바로 미닛입니다. 한 번 더 나눠야 되겠죠. 우리는 초. 여러분들 초 하면 또 100m 달리기 여러분들 몇 초 나오세요? 모르겠어요? 저는 무려 2박 3일 걸려요. 느려 터져가지고. 자, 두 번째로 나눴죠. 아까 12로도 나눠봤고, 이제 분으로 다시 이제 12로 나눈 거를 60으로 나눴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미닛이 되고, 한번 나눴죠? 자,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second, 이 발음이 두 번째의 first, second 이 발음의 첫 번째, 두 번째 뜻이에요. 그러면 저 minute도 first로 하지. 영어가 주도적인 언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minute이라는 첫 번째, 작게 나누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된 겁니다. 지금과 같이 영어가 파워가 막강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minute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. 다행히 second는 들어갔네요. 자, 그래서 두 번째인데 왜 초냐?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묻고 따져보면 second, 두 번째가 당연히 초라는 말로 한자어, 우리말 한자어에서 초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죠. 물론 농경시대라면 그냥 한나절, 낮, 밤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나눠가지고 시간 표현했겠죠. 자, 그런 의미에서 세컨드는 초라는 의미가 된 이유가 시계를 분리할 때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갑자기 이 표현도 한번 하고 넘어가죠. 우리가 정각을 나타낼 때 o'clock이라고 합니다. 혹시 아시는 분만 들으세요. o'clock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o'clock의 O에다가 이렇게 쉼표 하나가처럼 돼 있습니다. 따옴표죠. 작은 따옴. o'clock. 자, 이 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? 원래는 of the clock입니다. 그러면 of the clock인데 그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은 시계에 의하면. 자, 보세요. 아까 대충 그까이까 뭐 대충 이렇게 시간 되지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된 게 뭐죠? 시계의 발명이라는 거죠. 시계가 발명됐으니까 시계로 볼 때 말이야 라고 표현한다면 of the clock이라는 뜻이 되겠죠. 시계에 의하면 시계를 보니까 말이야 이런 표현이 of the clock이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정확하잖아요. 해시계로 그림자 그려가지고 기둥 세워서 와우 몇 시야 이거 이런 게 아니라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시계를 만들었다면 정확하다 이런 개념에서 시계에 의하면 말이야. 그래서 정확해, 정각, 정확한 각도, 시각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. 이 용어가 바로 영어에서는 o'clock이 된 거예요. 시계에 의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의 초라는 의미를 가진 second의 발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995년 10월 9일 그날 제가 이제 이 글자 표기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게 된 이후로 책으로 혹은 인터뷰로 알리게 된 이후로 second 이런 발음할 때 우리 약간 디귿은 흘리잖아요. 안 흘려요? second 뭐 이래야 됩니까? 자, 이렇게 영어에서는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. 가로에서 쓰기를 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내려 가잖아요.
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씩 써가는 게 알파벳의 기본 원리입니다. 그러다 보면 영어의 모음은 5개의 글자밖에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자음이 막 겹치죠. 제가 이 앞 강의에서 스폴스 발음을 했는데 그 스폴스처럼 자음 겹칩니다. 3개, 4개, 5개밖에 없는 모음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자음이 겹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. 이때 이제 아까 그 흘리듯이 발음한다는 이야기죠. 받침 2개가 겹치거나 3개가 겹치면 그 중에 센 놈 하나만 딱 발음이 됩니다. 그럼 나머지는 그냥 흘려요. 여러분들도 잘하잖아요. 매력을 흘리는 것처럼. 자, 그래서 이 second 발음에서 보면 디귿, 맨 뒤에 있는 D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럴 경우에 저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 이걸 세종대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. 왜 받침에 겹쳐서 표기를 했을까 하는 원리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서 난 결론이 영어에 없는 의 발음을 세종대왕은 먼저 이해를 했구나. 영어에는 의가 없다라는 것도. 이건 뻥이에요. 세종대왕이 그 영어 공부까지 하지는 않으셨어요. 자, 근데 받침으로 니은과 디귿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. 닭, 흑, 받아쓰기 하세요. 받아쓰기 하시면 닭이라고 한번 써보고 흑이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갑, 옳다, 안 이런 글자를 보면은 받침에 2개의 자음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표기 원리 우리 활용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기에 있듯이 니은과 디귿을 겹쳐서 한 위치에 표기를 했지요. 받침으로. 제가 이 받침 표기 원리는 자주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세종대왕이 글자 표기를 한 이유는 하나에 호흡할 때는 모음을 중심으로 나머지 자음이 이렇게 어울려서 표기가 된다. 왜 그래야 되느냐? 사람을 본 겁니다. 세종대왕은 사람의 호흡과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.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, 땅, 사람 이 3개의 축을 우리가 사는 본 모습이고 현 상황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고 세상을 살아라.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염원을 담은 겁니다. 그 받침 표기가 기호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색합니다. 알파벳처럼 그냥 가로로 쭉 쓰지. 왜 합쳤는가?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과 삶의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. 하늘, 땅, 사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그 마음을 문자 표기에 담았기 때문에 가로에서 쓰기를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글자 소리 하나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합쳤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아래 살면서 땅 위에 발을 디디고 굳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. 이 표기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받침 표기가 됩니다. 그래서 첫 소리, 하늘의 소리, 2번째 모음, 땅의 기운,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람 이것들을 하나로 화합을 시킵니다. 이렇게 된 표기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고 이렇게 표기했을 때 영어 발음의 소리의 길이와 일치하는 겁니다. 그래서 second가 아니라 seco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. 들을 약간 흘리잖아요. 여러분의 매력 다른 거 돈은 흘리지 마시고 정신도 흘리지 마시고 매력만을 많이 흘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